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비대위 진용을 꾸렸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건데 민주당 당내에서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꽤 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청년, 여성, 민생, 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매우 따가운 질책을 해주시던 2030 청년들께서 마지막에 과감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고 우리 후보를 지지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다.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준비 중간에 비대위를 개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 지도부에서 내리게 됐고, 당내에서의 이 내부 반발은 어떤 목소리일까요? 살펴보시죠. 이런 겁니다. 김두관 의원, 대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윤 비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 치를 수는 없다. 굉장히 지금 쓴소리예요. 사실 잘 아는 사이에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사과문을 하는 얘기 아니다. 김두관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배 책임지고 물러나라 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대선 패배 책임 함께 져야 할 이가 비대위원장 맡는 것은 비상식이다. 야당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비대위가 과연 제대로 쇄신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비판, 당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카드로 비대위는 출범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박지현 공동위원장 카드를 윤호중 비대위가 꺼내 들었습니다. N번방을 추적했던 불꽃 활동가 출신을, 그리고 20대 청년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건데, 과연 공동 비대위원장이라는 직 말고 얼마만큼 실권을 줄 수 있을 거냐. 예컨대 2030을 대변하는 이준석 대표의 버금가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박지원 위원장에게 준 거냐, 아니면 자리만 준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 민주당 당내에서 현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안희정 전 지사 부친 장례식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를 두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조화를 보내느냐, 민주당이 내로남불 소리 듣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지 못한 바로 이런 행동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가해자 출소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의 조화 세례는 피해자의 두려움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겁니다라는 비판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안희정 전 지사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근데 부친상을 부친상 했죠. 굉장히 좀 안희정 지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 모친상, 부친상을 다 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성격 자체가 워낙에 이제 충격적이었고, 성폭력의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막 조화를 보내고 이러한 모습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선거가 패배로, 민주당의 패배로 드러나기 전부터도 이런 얘기를 누차 해왔지만 그동안은 잘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선거에 패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저렇게 조화를 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자성의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선거라는 것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지금 이제 뭐 여혐이라든가 여자 남자 갈라치기의 선거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 박지원 그 공동위원장을 이제 앉혔는데, 사실상 실제적인 어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여성이라는 그냥 상징만 소비하는 그런 식의 인사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결국은 여성의 표를 갖고 오겠다는 것 이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진심으로 이 여성 표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실제로 이분에게 어떠한 그런 권위를 주고 어떤 실권을 주고 하는 것을 볼 때 민주당이 과연 여성을 그냥 상징으로 소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